가 높은 학생을 AI가 찾아내가지고 관리해준다. 위험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일정한 특징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패턴이 있을 때 이걸 AI가 끄집어내서 가능한 얘기죠. 21년 조사에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겪고 있다고 대답한 미국 고등학생이 전체의 절반. 어머나. 여기서 알고리즘이 관련된 콘텐츠 노출도 증가시켰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방을 명분으로 했음에도 사실상 감시 사회가 도래한다는 경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에 미친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이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채널 네. 김종대 뻥 뚫리는 TV.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요정 의은입니다. 네. 여름에 어떻게 까매요? 지낼만 해요? 왜 시커먼 옷을 입고 오셨어? 오늘 뭐 좋은 일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장례를 치를 때가 왔기 때문에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장례 지도사 같은 마음으로 네. 제가 MBC 지켜라 콘서트에 또 토크도 하고 노래도 하거든요. 오늘 녹화 날짜 기준으로. 그래서 비장하게 검은색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름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계속 못 지내시지 마시고 예, 제가 뻥 뚫어드릴게요. 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이요? 저번에 제가 했었죠?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네. 그 얘기 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너무 무섭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 상용화되고 있고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했죠. 특히 전쟁에서. 당연하죠. 자,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역시 맥락은 같아요. 네. 생성형 AI 얘기예요. 그 언어 모델. 네. 예. 이게 이제 요즘 말썽인 건데 이런 부분이 있어. 자, 만일에 말이야 학교에서 장소는 미국인데 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학생들 중에서 우려가 높은 학생을 AI가 찾아내가지고 관리해준다. 어떻게 관리를 해줘요? 네. 놀아줘요? AI가? 아니 그러니까 위험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일정한 특징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패턴이 있을 때 이걸 AI가 끄집어내서 가능한 얘기죠. 전쟁터에서 표적 잡아내듯이 원리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국에서 연구 중인 사항이 있어요. 랜드 연구소에서 연구 중인데 네. 그 전에 지금 이 세계가 얼마나 우울한가를 보여주는 게 미국의 청소년 작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나게 증가했어. 코로나 때? 예. 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거예요. 미국의 15세에서 19세 네. 청소년들 율이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는 10만 명당 8.4명이었어요. 그런데 18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네. 10.8명으로 증가해요. 우리 영국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6.4명인데 2021년에 미국은 11.2명으로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영국의 2배. 이유가 있나요? 나 이게 가슴 아픈 건데. 뭐예요? 흑인 청소년 자율이 높아. 흑인이. 아직도 그럼 인종차별이 있다라는 건가요? 역시 그 문제고요. 그다음에 시도자를 한번 보기로 하겠어요. 2021년 2월 21일부터 3월 20일 그러니까 2021년 경우에 한 달을 조사해 보니까 네.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간 여성 청소년 수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다. 50%요? 2021년 조사에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겪고 있다고 대답한 미국 고등학생이 전체의 절반. 어머나. 2009년 대비 2009년에 26%였는데 2021년에는 50%. 2배 증가했다. 이따 코로나 시국 아니에요, 이때? 바로 그 얘기예요. 미국의 청소년 사망 이후 2위가 살이야. 근데 미국이 이 시기에 2020년경에 급격히 율이 증가했다는 거는 당시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수업이 이제 중단된 거죠. 네. 학교에 못 간 거예요. 네. 고립이 될 때 특히 그 청소년 약자의 경우에 고립감은 더 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흑인인 경우에도 더 심했다. 그 다음에 SNS 각종 이제 사회관계망의 그 매체들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알고리즘이 관련된 콘텐츠 노출도 증가시켰다. 무슨 일이야? 이게 극단적 선택을 증가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와 소속감에 민감한 청소년기에 의미와 소속감. 사회적 활동의 패턴이 급격히 달라짐에 따라서 그렇구나. 패턴이 달라진다는 게 무슨 소리야? 과거에는 운동을 한다든가 데이트를 한다든가 친구들 만나고 뛰어놀고 수업을 만난다든가
이게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을 했잖아. 네. 그래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미국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청소년들 극심하게 나빠지고 있다고 난리가 났었고 그렇군요. 이걸로 인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커진다고 봤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가정마다 어떤 소득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흑인 빈곤층일수록 기댈 데가 더 없죠. 더 높구나. 왜냐면 부모들이 다 일을 할 것이고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방치된 경우가 많을 것이고. 예. 근데 이 코로나 때문이라고만 하긴 뭐한 게 네. 사회적 추세가 점점 친구들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쪽으로 발전하던 터에 그렇구나. 팬데믹이 덮친 건데 이런 통계가 있어요. 1970년대 미국의 청소년 학생들이 날마다 친구를 만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거든. 네. 2017년에는 4분의 1로 줄어. 70년대에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 2010 우리 세대죠. 4분의 1로 줄어들고. 예, 그러니까 우리 아들 세대에는 이게 4분의 1로 줄어요. 네. 근데 이때 나온 책이 뭐냐면 미국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혼자 볼링하기. 그러니까 볼링은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어느 날 보니까 청년들이 주변에 뭐 교회나 동아리나 이런 데 어울리질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볼링장을 찾아간 거죠. 굉장히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거든요. 네. 날로 개인으로 고립된다. 사회적 유대가 끊어지고 있다 해서 난리가 났는데 이런 경고가 있던 터에 팬데믹이 딱 그러니까 더 심해졌겠군요. 그렇겠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야. 최근에 AI가 발전하니까 그러면은 청소년들 그 유치원, 고등학교 뭐 이런 데서 및 자해 위험이 있는 학생을 인공지능이 미리 식별하게 하면 어떠냐? 식별해서 어떻게 하겠다네. 식별한 다음에 그러면 중요하죠.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치유가 들어간다든지. 그랬는데 이걸 인공지능이 계산하게 해서 어머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걸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을 해보고 네. 연구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만 잘 쓰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을 언뜻 생각하면 괜찮을 것 막을 같죠. 수 있잖아요. AI 기반 위험 모니터링 프로그램. 네. 그러면 이제 행동을 관찰해서 이렇게 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아이가 위험하구나. 우리가 가서 뭘 해주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학교 직원, 교육기술 회사 대표, 의료 전문가, 뭐 시민단체 회원, 뭐 이렇게 해서 쭉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응답이 다수가 나왔어요. 네.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학생 개개인을 이거는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방을 명분으로 했음에도 사실상 감시 사회가 도래한다는 경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뭐 CCTV를 몸에 장착하나?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면은 동선 뭐 그런 건 당연히 뭐 이런 될 것도 나올 것이고. 수 있는. 그럼 가긴 가는데 얼마나 어울렸는가 이런 게 다 보이니까 감시잖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이 도구를 사용하는 데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게 오히려 어떤 학생은 위험군이라서 감시를 많이 하고 어떤 학생은 너무 중산층 가정에 부모가 유복하고 용돈도 있고 또 성격도 좋고 그럼 얘는 감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감시받는 계층과 감시받지 아니하는 계층이 갈라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다 노출해야 되니까 흑인 같은 경우 범죄에 취약하잖아요. 그다음 숨기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숨기는 횟수가 왜 많을까가 또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지역사회, 이 지역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생명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이 협력하는 공동체 인프라가 탄탄한 사회가 아니라면 이 프로그램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랜드 연구소는 지역사회가 중요하다. 지역사회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아이들이 고립되고 이런 거는 이게 사회적으로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그게 사실 원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이 공동체에서 살펴주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거지. 그렇죠. 뭐 그렇게 감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거는... 왜 이런 연구가 나오고 있냐면은 모든 사회 각 분야가 인공지능 활용을 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다 뛰어든 거야 지금. 군대도 뛰어들고 뭐 학교 교육부도 뛰어들고 지금 인공지능에 미친 세상이야 지금. 돈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 내가 못하는, 내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대신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남용되고 거지. 있는 거네요 지금. 그리고 더 나은 성과를 내보자. 예컨대 기업 같은 경우에 물건을 뭐 생산하고 하는데 기계가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언제 기계가 고장 날지 모르는데 이 인공지능이 기계의 음향을 듣고 평소와 다른 기계 소리가 날 때 저 기계 한번 지금 체크해봐. 그럼 사고도 예방할 수 있으면 그렇죠. 기업에 사고가 덜 나고 예방이 되면 관리자 수 줄여도 되고 원가가 싸질 거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효율성을 추구하는 집단은 전부 다 AI에 미쳐 있구나. AI를 갖다가 우리가 생활에 도입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거대한 신드롬이 지금 여기까지 왔군요. 여기까지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우리 너무 소중한 청소년들의 생명을 AI가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부모로서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반대합니다. 그 반대. 네. 오케이. 다른 좋아. 걸 바꿔주세요. 네.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 뭐요 또? 요양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네. 노인들을 일일이 완벽하게 케어한다는 건 불가능한데 그쵸. 이 노인이 지금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또는 지금 상당히 어떤 고통스러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계나 로봇이 체크하게 해서 네. 그 간병하는 데 도움을 주는 AI 프로그램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럼 또 잘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실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은 간병인 구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노령화되면서 그렇지 수요가 엄청 공급보다 추월하니까. 네. 그런데 팬데믹 기간에 일본의 미쓰비시가 실제 이걸 착안한 거야. 일본은 지금 간호사가 100만 명 부족해. 100만 명이 부족하다고요? 요양 간병사는 아예 못 구해. 그냥 간호사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초고령 사회가 먼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비상사태야. 그렇네요. 그런데 팬데믹이 덮친 거야. 그때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네. 로봇 간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뭐 노래도 들려주고 음성 대화도 되고 이걸 개발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실제 개발에 뛰어든다니까. 코로나 때. 네.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어떤 성과가 났죠? 이상하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요? 이상하게 별 왜 효과가 그러죠? 없었고. 사람을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건가? 아직은 그 정도 똑똑하진 않아. 아. 그랬는데 여기서 랜드 연구소에서 AI 시대 문화적 적절성 관리라 그래가지고 로봇 동반자로 하여금 왜 이렇게 대화하는 로봇들 있잖아요. 로봇 동반자. 네. 얘가 건강도 상담해주고 체크하고 그다음에 대화도 해주고 오늘 기분이 채팅도 어떠세요? 되고, 이걸 해가지고 요양원에서 테스트를 해봤다. 네.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나타나. 어떤 인종이 뭐냐, 또 어떤 종교를 믿냐. 미국은 다양하잖아. 그쵸. 엄청 다양하죠. 그 문화적 배경이 아주 다양하잖아. 여기에 결과가 판이하게 다 다르게 나타났다. 어떤 종교를 가졌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또 어떨 때는 침묵이 치료가 되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떠드는 게 치유가 되는 문화도 있는 거고. 그렇구나. 너무나 인간은 다양한 거야. 이 문화적 차이라는 게 이게 정말 크구나. 이런 점에서 기술 혁신이라는 게 이 다양한 사회 문화적 집단의 신뢰 수준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르게 나타나. 전부 다르게 나타나. 전에 챗GPT 그 4.5가 나왔을 때 영화 그러니까 떠올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영화 그 챗GPT 4.5는 어쩌면 백인 중산층의 맞춤형 인공지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빈민가의 흑인에게도 저 효과가 똑같이 나올까? 또는 종교나 인종이 다른 문화권에서도 저렇게 감탄할까? 이 점이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간 본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풍부하고 다양하며 또한 어떤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릴 수가 없어요. 산도 그릴 수 있고 물도 그릴 수 있고 다 그릴 수 있는데 근데 마음을 어떻게 그립니까? 무더운 올여름 Y존은 여군과 함께 쿨하게 Y존의 시간을 되살려주는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은 세포 성장,
촉진, 재생을 도와주는 5가지 성장 인자를 더해서 청결은 물론이고 Y존의 탄력 보습, 그리고 성감 향상과 질 건조증까지 개선합니다. 더 촉촉한 수분감, 더 쫀쫀한 탄력감, 사용 2주차부터 달라지는 Y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탄력 있고 건강한 질을 위해 여궁의 유산균을 함께 챙겨주세요. 질 건강에 좋은 먹는 질 유산균, 그리고 Y존에 뿌리는 락토 미스트까지 이제는 바르고 먹고 뿌리고 여궁 3종 집중 케어로 Y존 시원하고 건강하게 지켜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588-436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는 바로가기 링크로 지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궁 본품 2+1 이벤트와 함께 여궁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질 유산균 그리고 질 미스트를 사은품으로 함께 드립니다. 여성의 Y존 케어는 여궁.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기력 활력의 끝판왕 산삼순백은 바로 농약 없이 잘 자란 7년근 산양 산삼만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인 함량을 자랑합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모종삼이 아니고 함양 지리산 800고지 직접 씨를 뿌려서 시종 산양 산삼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한 번씩 드시고 이제 특히 의원님 요즘 너무 많이 활동하시니까 기력 필요하죠? 기력 어쩐 노인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산삼 그 자체. 와. 몸이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들어있어요. 이렇게 더울 때 이 산삼만한 게 없죠. 컴파운드 K 강화로 더군다나 흡수율을 높였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홍삼은 가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산삼을 드실 수가 있는데 10,000건이 넘는 온라인 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나는 2번째, 3번째 구매했다라는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 자, 7월에도 변함없이 이 무더운 더위 잘 이겨내시라고 1+1으로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산삼시대 한 박스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가격과 구성, 온 가족 여름 건강관리는 아름다운 갈색 엑기스 산삼순백과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산삼순백으로 검색하거나 전화문의 1666-1080입니다. 구매하실 때 김종대 TV 보고 왔다 이렇게 탁 남겨주시면 온가족 여름 건강관리에는 산삼순백. 나의 보험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관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입을 챙기려는 게 아니고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 같은 경우에는 콜백해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전화 안 했냐고 고객분들께서 먼저 연락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상담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은 드리지만 결정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고 보험 설계 합리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800-7917이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고 마이보험 체크 사칭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황색 안에 하트 요 손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1800-7917이 대표 번호 맞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맞춤형 보험 상담 마이보험 체크.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화적으로 맞춤화된 간병인,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가 필요한 성인과 매칭이 되는 이런 AI 기술이라는 것은 일부에서 시도됐지만은 아직까지 사람들 간의 그 차이를 극복한 것은 아니다. 미쓰비치 그러면 실패한 거네요. 아직까지는 성공 못한 거군요. 네, 시도했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즉 사람은 이 AI가 우리와 같은 친구가 되고 동반자가 되는 거는 우리의 신념과 일치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 신념과 일치하지 않은 AI가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치명적인 효과를 그렇지 스트레스지. 네. 발휘할 수도 있고 단순히 짜증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조작해가지고 매우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유도해. 우리는 그 사실조차도 모를 수도 있다. 무의식적으로 오니까. 그렇지. 무섭네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 보편주의 사고가 위험한 사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정체성과 유산을 고려해서 건강 결과가 향상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네. 그때 가서 도움이 되는 거다. 함부로 쓰지 마라. 함부로 쓰지 마요, 진짜. 함부로 쓰지 마라. 저는 오늘 이거 진짜 마음 아픈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청소년들의 자살률 말씀하셨을 때 결국 세상이 양극화가 더 극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70년대보다 2024년대에 훨씬 더 극심해지고 극심해지는 거죠. 그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사회적 불평등만 극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극심화됐을 때 루저와 위너 사이에 의식과 문화도 분리돼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가 위험군이라고 어떤 청소년이 저 AI는 나를 집중 관찰해 느낄 때는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제는 낙인이야. 공동체에 더 멀어지겠다. 들어가기 힘든.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아니면 세금을 잘 쓰이게 하는 거야? 아니면 어떤 방향이에요? 아니 그런데 기술 혁명은 어차피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회복지의 케어에 쓰인다든가 우리 인류의 어떤 복리를 증진하는 그야말로 좋은 방향으로 되려면 이런 격차를 이해하고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심하게 어떤 왜곡되거나 변형되는 이런 어떤 다양한 캐릭터 우리 개성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이 AI가 거기에 맞춤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혁명이 되기 전까지는 네, 받아들이지 마. 이 인간 본성에 기계가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간의 생명과 자존심 또 나라는 인식이 중요하고 상대방을 목적으로 대하라고 지금까지는 교육받아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은 목적이다. 인간성이 기계에 굴복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인간됨 또 나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전 세계에 나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유일한 이 우주에 나는 한 명이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쪼각난 욕망이 충족되지 못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적대하고 혐오하고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네. 조금 더 우리가 인간다운 공동체 또 나라는 존재를 지킬 그 자신이 없을 때 네. 기계 문명에 굴복하게 될 경우 의존하지.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는 거다. 디스토피아가 뭐였죠? 유토피아의 천국의 반대말. 지옥이에요? 이름이 그럴듯한.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는 지옥이네요. 헬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델을 개발하고 인간을 케어하는 경로를 찾고 또 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부분에서 기계가 마치 우리한테 무슨 흥망 효과를 발휘할 거라는 생각에 조금 더 신중하시고 네. 기업의 돈벌이에 인공지능 지지자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끌려갈 필요는 없다. 이렇다고 해서 제가 인공지능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분명히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있겠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한 그러니까 거예요. 선택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네. 맞는 키로 쓰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오늘은 네. 이런 부분인데 요거 조금 자세히 아시고 싶은 부분은 네. 컴퓨터가 발명되는데 정말 뛰어난 천재 수학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의 저장 장치를 개발하고 그걸 갖다가 컴퓨터를 대폭 슈퍼컴퓨터의 크기를 확 줄이는데 불멸의 업적을 남기고 아인슈타인만큼 존경받는 폰 노이만이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노이만 들어봤는데 이분 또 돌아가셨죠? 오펜하이머에도 나오고 네. 원자폭탄 개발하는데도 참여했고 옛날 분이에요. 1940년대. 네. 이분이 56세 암으로 돌아가셨어. 아유. 근데 이분은 죽을 때까지 핵무기를 미국이 갖고 있을 때 소련이란 국가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어머나. 그게 가장 평화롭다. 내가 저번에 3채에서 얘기한 인공지능 사고를 그렇네. 실제로 했던 분이야. 노이만. 이분은 인간 자체가 수학이야. 실제 사상은 선제 공격하고 핵무기 써버려야 돼. 너무 인공지능화되면 인간성을 잃어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학적 합리성의 눈으로 보면 인간이 비합리적이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합리적 존재, 비합리적인 그 본성을 갖고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존재란 말이요. 근데 너무 수학적 기계적 계산은 결국은 그런 결론을 내더라. 네.
네. 그래서 폰 노이만이라는 이 존경받는 물리학자가 실상은 이랬다. 그렇구나. 그게 바로 그 삼체 문명에서 나오는 그 문명인들의 사고 방식이자 네. AI 사고 방식. 인간은 비합리적이다. 이걸 인정해야지. 그 안에서 인정해야지. 합리성을 추구한다. 너무 이거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갑자기 이렇게요? MBC 가서 노래를 불러서 나는 인공지능이 아니다. 이거를 선언해봐. 립싱크가 아니다. 라이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오늘도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다가올 미래가 왜 이렇게 의원님 얘기만 들으면 난 이렇게 불안하죠? 아니 그거는 불안하라기보단 경계심을 갖고 신중하라고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고 닥치는 것과. 그러면 그럴수록 기계를 지혜롭게 써먹을 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이기는 길이고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걸 항상 명심하고 기가 쓰지. 휴대폰에 코 딱 쳐박고 안 돼. 거북목 돼. 밤새도록. 안 돼. 바보 돼요, 여러분. 차라리 그 시간에 김종대 TV를 봐. 김종대 TV는 핸드폰으로 안 봅니까? 듣기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 네, 그게 낫다. 네. 구독자 20만 돌파. 박수. 벌써요? 박수. 왜 이렇게 빨리 도 유전에 어제 그저께 내가 특종을 3건이나 터뜨렸어요. 어머나. 동접자 10,000명. 지금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신 분이잖아요. 요즘 몰려오신다. 본인 채널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특종은 본인 채널에서. 예. 네. 앞으로는 제 채널에서 많이 터뜨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리 김종대 선생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의 빵 뚫리는 TV.